전국 곳곳에 근대 개신교 선교 기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중구를 비롯해 전국 8개 지자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건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건립 예산은 확보된 상황이지만 부지 선정을 놓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뮤지컬 도시 대구에서 또 하나의 창작 뮤지컬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딤프 공식 초청작 설공찬이 그 주인공으로 조선시대의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해학과 풍자가 녹아든 조선판 오컬트 뮤지컬로 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근대 개신교 선교 기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중구를 비롯해 전국 8개 지자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국내 선교 기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이는 아시아 최초 사례가 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청라 언덕.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의 주택 3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선교사들은 이곳을 선교 기지로 만들고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동산병원인 제중원과 개성학교, 신명학교 등입니다. 모든 사역을 마친 선교사들은 역시 이곳에 묻혔습니다. 대구 제1교회는 1893년에 세워진 대구 최초의 개신교 교회입니다. 웅장한 외관에 고딕 양식의 첨탑 등을 가지고 있어 건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했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교회가 첫 번째죠. 그리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어디나 다 같이 학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원을 지어주셨어요. 대구 중구에 있는 총 9곳의 개신교 선교 유적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있는 선교 기지를 한데 묶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남구와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 선교 기지 유적들이 있는 전국 8개 지자체가 서로 손을 잡고 협의회도 출범시켰습니다. 즉 세계유산을 가진 나라와 도시는 그 유산의 보유 자체만으로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되며 이들을 통한 세계적인 홍보 마케팅 효과와 함께 고부가가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8개 지역에 위치한 선교기지 세계유산은 종교인들에게는 성지 순례 코스로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서양식 건축물과 이색적인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국가유산청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도 국내 선교기지 유적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관리 상태도 양호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개신교 선교 유적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선교 유적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다면 이는 아시아 지역 최초 사례입니다. 대구 중구를 비롯한 8개 자치단체는 올 연말까지 선교 기지에 대한 학술 용역을 마무리하고 세계적 전문가와 함께하는 국제 학술 대회를 열어 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절차부터 시작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지역 참전 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보훈병원이 인접한 달서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건립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부지 선정을 하지 못해서 사업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전 유공자는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을 말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도 참전 유공자로 분류됩니다. 국가보훈부 참전 유공자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대구에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8,518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전몰 용사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거나 개인 또는 특정 단체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긴 하지만 대구의 참전유공자 전체를 아우르는 현충 시설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수시로 참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상교육이고, 그보다 더 큰 거는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중등학교,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입니다. 상교육을 우리 역사의 길이 남기고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시키는 면모를 그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회 대구시 지부가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 건립비 25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기념비를 건립할 부지. 참전유공자들은 대구 보훈병원 인근 공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해당 지자체의 확답을 얻어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전해지자 달서구 의회가 측면 지원에 나섭니다.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대구에 22개소의 기념관, 기념비, 추모비, 선량비, 동상 등이 있으나 보훈을 기리는 시민들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대구에 필요한 통합 참전비 건립을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존해 있는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80세,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나 학도병은 90세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몸을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경제 부흥의 초석을 다진 이들이지만 정작 이들의 공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하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뮤지컬 축제인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대구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뮤지컬 도시 대구에서 또 하나의 창작 뮤지컬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딤프 공식 초청작 설공찬이 그 주인공인데요. 조선시대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해학과 풍자가 녹아든 조선판 오컬트 뮤지컬을 김민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역사에 무관심한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부터 공연은 시작됩니다. 이어 조선시대 실존했던 학자 채수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어느 날 설공찬이라는 귀신을 만나 뜻밖의 저승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의 공식 초청작인 창작 뮤지컬 설공찬입니다. 독창적인 음악과 안무, 판타지가 어우러진 무대 위에서 관객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역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나침반이 되기도 하고 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뜨겁게 살아간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 뮤지컬 설공찬을 준비를 했어요. 설공찬은 딤프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시립극단이 공동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입니다. 대구시립극단 소속 배우와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뮤지컬 배우가 대거 출연하며 완성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뮤지컬 설공찬은 수도권 중심의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대구발 창작 뮤지컬의 저력과 풍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만들어진 대구발 작품이 하나의 어떤 상품화되고 좀 더 큰 시장인 서울에서 검증이 되어서 세계화로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전에서 시작된 상상력 그리고 뮤지컬을 통한 현대적 재해석. 딤프 공식 초청작 뮤지컬 설공찬은 다음 달 4일부터 12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무대에 오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는 일에도 주력해온 이만규 대구시 의회 의장이 계명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역 지방의회 의장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건 흔치 않은데요. 정치인에게 의례적으로 수여하는 정치, 행정, 경영학 박사가 아닌 문학 박사를 받은 것도 이례적입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대구시 의회 사상 최초로 전 후반기 의장을 연임한 이만규 의장. 박사 가운과 모자를 쓴 그에게
신일희 계명대 총장이 명예박사 학위기를 수여합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시면서도 잊혀진 뿌리를 찾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가치관의 정립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수성을 강조하고자 하신 이만규 의장님께 오늘 계명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의장은 지방의원의 윤리와 책임성을 높이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군의군 대구 편입,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하며 지역 발전에 헌신해 왔습니다. 계명대가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이 의장의 업적보다 더 주목한 건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힘써온 노력과 문학인으로서의 역량입니다. 배워가지고 내가 익혀서 실천을 해야 정말 자신 있는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의장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표상을. 퇴임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치, 행정,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현직 의장에게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지만 독학으로 수십 년간 우리 역사를 공부해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우리 상고사를 바로잡아 알리고자 옛 이야기 강의록을 발간한 점을 더욱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현장을 돌보는 일, 그리고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 모두 다른 이들을 위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시간들이야말로 내가 더 나다워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 헌신하고 배움과 실천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만규 의장은 우리 역사를 해외에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옛 이야기 강의록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역해 출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신천 주변 수성구 주민들이 도시철도 6호선 가칭 수성 남부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철도 신설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6호선이 달성군으로 연결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창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성구 주민을 중심으로 대구 도시철도 6호선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수성 남부선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2호선 대구은행역과 달성군 가창면 스파빌리역을 오가는 총 연장 8.8km 노선 11개 역사 건립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천대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지만 이제 기능을 잃어버리겠고 동도도 3, 4년 후면 그 기능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대책이 뭐냐고 생각하는 중에 가창군들하고 우리 수성 을의 모든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는 그래 앞으로는 지상철 지하철밖에 없다. 수성구 주민들은 6호선을 신천 둔치를 따라 지나가는 지상철로 건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로 건립할 경우 1km당 1,300억 원이 드는 데 반해 지상철로 건립할 경우 650억 원으로 건설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6일 향후 10년간 대구 도시철도망을 결정할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대구 도시철도 5호선과 6호선 건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도시철도 6호선은 수성 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각종 개발 계획에서 소외되었던 달성군 가창면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6호선 건립 계획 소식에 달성군 가창면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전원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가 지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규제와 제약 때문에 가창 발전이 사실은 저해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상철이 신천을 따라 가창까지 연결이 된다면 가창 발전에 아주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가창면은 전체 면적의 78%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비슬산에 가로막혀 달성군 안에서도 외딴 섬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로 인해 각종 개발 계획에서 늘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철도 6호선 건립은 가창면의 입장에서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이 편리하니까요. 시내 어디든지 다 쉽게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창뿐만도 아니고 청도 주민들이 많이 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창에 이런 좋은 조건에서 지상철이라도 들어오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남부선 추진위원회는 6호선이 신천 동로를 따라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이 노선을 받아들일 경우 수성구와 달성군 가창면은 물론 신천을 끼고 있는 중구와 남구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정돼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관련된 주민공청회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어려운 경기 속 자영업자들에겐 손님 한 명이 귀한 시기인데요. 이 틈을 노린 사칭 노쇼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예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왕시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백인서 씨는 일주일 전 시청 세정과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청 앞 화단 조경이 급히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에 조경 작업이 드문 데다 조경과 무관한 부서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점에서 백 씨는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시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이름이나 번호를 가진 직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백 씨는 다행히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같은 전화를 받은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내용이었고 만나자는 시간도 그 다음날 6시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제세 동기까지 얘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왕시 내손동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김상원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달 초 누군가 한국철도공사 직원이라며 40만 원어치 건강식품을 주문한 겁니다. 문자로 한국철도공사 직인이 찍힌 공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같은 사람에게서 1,200만 원 상당의 방독면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 씨가 확답을 미루자 연락은 끊겼고 주문했던 건강식품을 찾으러 오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김 씨가 공문을 다시 살펴봤고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공문을 받는 수신처가 건강원이 아닌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서부본부 시설처인가 하면 불필요한 직인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혀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겁니다. 경기 침체 속에 반가운 손님인 줄 알았던 기대는 한순간에 허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돈들이 주머니에서 고객들이 안 써요. 그래가지고 다들 어려워서 단 몇 푼이라도 고객이 원하면 물건을 팔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칭기관이 늘고 수법도 다양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경계할 틈 없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소방기관 사칭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고 일부는 금전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단체 예약 또는 선결제 문의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예약자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문건에 대한 선결제 또는 예약금을 요구하는 등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단체 협약 사전 조정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시급 8.2%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임금 동결과 정년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앞서 7차례 가진 자체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향후 본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 달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남구 제75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가 23일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선 6.25 참전 용사를 비롯해
조제구 남구청장, 국군부대와 보훈단체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해 나라에 헌신한 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미래 세대 어린이가 참전용사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위문 편지 낭독과 함께 모든 참가자들이 나라 사랑의 뜻을 담아 3m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만드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달서 가족문화도서관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무인 회원증 발급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만 하면 거주지 확인 절차를 거쳐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회원증 발급기 도입으로 서류 제출과 민원 대기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서관 측은 대구 시민은 물론 경북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도 이 회원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구청이 오는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오는 26일 삼덕교회, 9월 4일 동박교회 등 장소에서 공기 주입이나 체인 점검 등 간단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구청이 그린웨이 단풍원 내에 수국 테마 정원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붉은색과 보라색 등 다양한 색상의 수국을 볼 수 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이 7월 한 달 동안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점프 스타트 영어 교실을 시범 운영합니다. 사교육 없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문 영어 강사가 지역 아동센터를 찾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예체능 계열 입시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체육은 다음 달 6일, 미술은 9일, 음악 계열은 11일 열리고 참가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100명을 받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